명과 안의 선택은 김은혜, 윤의 밀착. 지방선거 2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그리고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월에서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거실에서 편안하게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시원하게 미디어월에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결과는 서울시장 지지율입니다. 앞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우위가 돋보입니다. 이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26.9%, 오세훈 시장은 49.9%. 과반에 가까운 여론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율 바로 보시죠. 자, 경기지사 지지율이 지난주와 다른 양상. 지난주는 김동연 후보의 약진. 그렇다면 이번 주는 김동연, 김은혜, 김동연, 백중지세.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상당히 치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혜 38.7, 김동연 35.6.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고요. 3.1%포인트 차이입니다. 3.1%포인트 차이. 깻잎 차이. 과연 경기도 여론의 지난주와 이번 주의 여론 변화가 검수완박 국면을 보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내친 김에 강원도지사 지지율 지금 보시죠. 국민의힘 김진태 41.8, 민주당의 이광재 36.1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시원하게 볼 수 있죠. 한 달 추이, 그냥 통으로 한 달치 여론조사 통으로 저희가 퍼왔습니다. 한 달 지지율 추이 시원하게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월 넷째 주만 하더라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41, 35%. 그런데 지지율 변화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 4월 말 검수완박 국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50% 과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36%. 즉, 한 달 전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국면입니다. 검수완박과 분명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쭉 서울, 경기, 강원 찍고 정당 지지율까지 보셨어요? 지난달과 이번 달,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라면 검수완박 국면이었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꼼수랄지 아니면 계속 서로 치고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검수완박법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걸 반대하는 여론이 훨씬 강하잖아요. 자,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중에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다라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고 본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관련이죠. 김인철입니다. 저는 오늘 부총리 겸 장관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서 국민께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3일 마스크를 벗어야 돼요. 한 번은 22년 5월 3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올림. 기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제가 자주 얼굴을 자, 지금 사회부총리 후보 김인철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했고 윤석열 정부 구성과 관련된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첫 낙마 사례입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풀브라이트 재단 의혹이 가족에게 제기가 된 바 있고 뭐 해명이나 변명보다는 자진 사퇴의 길을 걷겠다. 멀리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라는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김인철 사회부총리의 자진 사퇴는 윤석열 후보자의 내각 인선 중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계속해서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어집니다.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50%, 민주당 36%, 두 정당의 지지율 차이는 14%포인트 차이예요. 상당히 벌어졌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이게 검수완박 국면에 따른 영향이다. 저는 영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 지금 정당 지지도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예. 그러면 광역시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 보면 약간의 유의미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서울을 보면요, 사실 송영길 전 의원이 전 대표가 정식적으로 후보가 선정되기 전에 오세훈 시장하고 저렇게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좀 더 벌어졌다 볼 수 있고, 또 경기지사 선거도 쭉 보면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김동연 후보가 오히려 김은혜 후보보다 상당히 앞섰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지금 오차범위지만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고 오차범위 내에서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보면 이 지역은 민주당 후보가 무조건 우세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오히려 뒤바뀐다거나 아니면 박빙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예. 봐요. 그러면 민심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오랫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이 활용점정이거든요. 예. 결국 국회 본회의하고 국무회의 시간을 맞바꿔가면서 국무회에서 의결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납득 못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오히려 검수완박 국면이 좀 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 박탈이다, 지민완박이다, 뭐 이런 표현 썼는데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지만 영향은 미친다. 그렇죠. 영향은 굉장히 알겠습니다.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자와 경기도를 돌며 민생 현안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고 반발을 하고, 장제원 실장은 당선에 대한 고마운 표시가 선거 개입이냐, 문재인 대통령 어떠했는지 좀 자성하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위기 신도시의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할 테니까 제가 선거 때 약속드린 거는 반드시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전속. 위기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다리 리모델링인가? 그건 아니다. 아니에요. 이게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이 지자체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차 앞에 소변 덩어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주민분들이 수명과 안전에 굉장히 분당하고 이 일산이 제일 마지막이고 근데 그쪽은 지금 말도 안 해. 안양하고 막 이런 데는 90년대 초반에 친구들 집들이 다닌다고 바로 돌아다니고 기억이 나거든. 명백한 선거 개입이고 정치적 중립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혜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이나 또는 인수위 과정에서 그저 대변인으로서 당선자의 아바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경기도 지역을 돌면서 당선에 대한 고마운 표시, 현안을 점검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은 곳곳에 전국을 돌던 일정 중에 있긴 합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가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다, 김은혜는 아바타다, 굉장히 격앙된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김동연, 국민의힘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 질문에 짧은 답변 문제 삼아 탄핵을 시도했다.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김동연 후보가.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추격을 당했고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박빙의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감이다. 윤석열 당선을 향해서 그렇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굉장히 격앙된 비판. 탄핵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고 비단 김동연 후보뿐만 격앙된 게 아닙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채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중립의 의무는 조금 더 개의치 않는 윤석열 당선자의 당당한 모습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당선자 신분이 법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에 대해서 장제원 대통령 비서실장,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입니다. 당선된 이후에 지역에 가서 민생을 살피고 또 당선된 고마움을 표하는 게 선거 개입입니까? 당선인께서 2개월 동안 당연히 지역에 가서 민생 살피고 또 당선시켜준 국민들께 감사함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런 게 겁나는 겁니까? 자, 이양수 의원님, 네. 그 조금 전에 김동연 후보와 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비판 들어보셨고 특히나 탄핵감이다, 윤석열 탄핵감이다 이런 비판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대통령이었다면 탄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 대통령 아니시잖아요. 지금 당선인이잖아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지역에 다니시면서 감사 표시 안 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다 하시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시도지사도 그다음에 대통령도 당선이 되면 국민들한테 성원 보내주신 거에 대한 감사 인사표로 그 지역을 방문하셔요. 이게 네. 지금 지방선거하고 대선이 요번에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비난하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작년 대통령 신분이실 때 예, 작년에 그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때 보궐선거 있을 때 예. 가덕도 가셔갖고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하셔갖고 선거에 엄청난 개입을 하셨잖아요. 가덕도 신공항.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뭐냐면 본인들이 했던 본인들의 잘못은 새까맣게 있고 오히려 지금 대통령도 아니신 당선인신 분이고 그리고 늘상 하던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목 잡는 것은 정말 잘못됐고요. 김동연 후보는 그 MN 그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할 게 아니고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이 검수완박 이것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 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리가 좀 점점 좀 올라가고 민주당이 떨어지는데 저희가 뭐 특별히 잘한 게 없습니다. 아, 잘한 게 없습니까? 특별히. 저희 당이 뭐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거 잘한 게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네. 우리 당은 특별히 잘한 게 없다. 잘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인사 내각 구성에 대해서 지금 그 우리 국민들한테 솔직히 혼도 좀 많이 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 검수완박 여야 합의에 대해서도 예. 국민들께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 잘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고 민주당은 떨어져요. 검수완박 강행 처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동연 후보 우리 M1 대통령 당선인이라든가 우리 당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민주당에 대해서 빨리 그 검수완박 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자체장 후보들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의 가덕도 공항을 찾은 것, 가슴이 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면 뭐냐라는 반박인 거군요.